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니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저희에게 연락 주신 한 71세 어르신의 말입니다.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35년을 살아오셨고 두 자녀는 이미 타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은퇴했고 본인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이제는 병원 가까운 곳, 사람 따뜻한 곳, 그리고 생활비 부담 적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익숙하지만 너무 비싸고 시애틀은 병원이 좋다고 하던데 날씨가 우울하대요. 애틀랜타는 좀 싸다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달라스는 요즘 이민자 많다는데 한인은 별로 없대요. 뉴욕은 애들 있으니 좋지만 노인 살기엔 너무 복잡하다고도 하고 이처럼 도시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인들이 살기 좋다고 느끼는 도시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오늘 한미사에서는 미국 주요 도시 5곳을 중심으로 노년층의 생활 만족도를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스앤젤레스. 익숙함은 편안함이 되지만 비용은 문제. 기후. 로스앤젤레스는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에도 기온이 평균 15에서 20도, 눈이 오지 않고 습하지 않아 관절염이나 천식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여름철 산불,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영향을 줍니다. 생활비.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LA 지역의 1인 기준 평균 생활비는 월 3,000불 이상. 노년층의 경우 메디케어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 렌트비와 식료품 가격이 부담입니다. 특히 한인타운 인근 렌트비는 원베드룸 기준 평균 2,000불 이상. 병원 및 의료 접근성. 의료 인프라는 미국 내 상위 수준. 시더스 시나이, UCLA 메디칼 센터 등 세계적인 병원이 있으며 한국어 통역 지원 병원도 다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적용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한인병원, 한인식당, 교회, 노인센터, 복지 서비스까지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언어가 불편하거나 새로운 문화가 부담스러운 어르신들께는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큽니다. 치안과 교통. LA는 지역에 따라 안전도가 극명하게 나뉘며 다운타운, 일부 사우스 LA 지역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한인타운과 웨스트 LA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나 차량 없이는 생활이 불편한 구조입니다. 대중교통은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며 운전이 어려워진 노년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분명히 의료, 커뮤니티 면에서 최상위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이 크고 운전이 불편해질 경우에는 대체 도시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은퇴자라면 노후 자산 계획을 함께 세우셔야 안전합니다. 시애틀, 조용하고 의료는 좋지만 날씨 우울증 주의. 기후. 시애틀은 연중 비가 자주 오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1년 중 평균 150일 이상 비가 오며 겨울철 일조량이 부족해 우울감을 느끼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온 자체는 극단적이지 않아 여름 평균 20에서 26도, 겨울에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아 몸이 예민하신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성 우울증에 취약한 분들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시애틀은 예전에는 저렴한 도시였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생활비는 월 약 2,700에서 3,200불,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 평균 1,900불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보단 조금 낮지만 생활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 및 의료 접근성. UW 메디컬 센터, 버지니아 메이슨 등 의료 수준은 전국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인 심혈관, 당뇨, 치매에 특화된 클리닉이 많고 시애틀 지역 내 메디케어 승인 병원이 다수입니다. 다만 한국어 통역 의료 인력은 부족한 편이므로 영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들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시애틀에는 약 6, 7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페더럴웨이, 리누드 등 교외 지역의 한인 밀집도가 높습니다. 한인마트, 교회, 노인센터는 있으나 LA나 뉴욕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다소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치안과 교통. 시애틀 도심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나 홈리스 문제와 약물 문제가 있는 일부 구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은 링크라이트 레일, 버스, 커뮤니티 셔틀이 잘 되어 있어 운전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편리합니다. 시애틀은 의료 수준이 높고 대중교통이 좋아 차 없이도 생활 가능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씨가 정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정적으로 민감한 분들이라면 장기 체류 전에 꼭 시험 삼아 몇 달 거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틀란타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기후 그러나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기후. 애틀랜타는 대표적인 습한 아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여름은 매우 덥고 습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짧은 편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은 섭씨 5에서 10도, 여름은 30도를 넘는 날이 많아 체력 소모가 큽니다. 관절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겐 따뜻한 기온이 좋을 수 있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이 불편한 분들에겐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에 꽃가루 알레르기 문제가 심한 지역 중 하나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애틀랜타의 가장 큰 장점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생활비는 월 2,200에서 2,600불, 원 베드룸 렌트비도 1,300에서 1,600불 수준으로 앞서 언급한 시애틀이나 LA에 비해 20~30% 저렴합니다. 식료품, 외식비, 전기세, 교통비까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낮은 편입니다. 고정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원 및 의료 접근성. 에모리 유니버시티 호스피탈, 피드몬트 애틀랜타 등 수준 높은 병원이 위치해 있고 메디케어 적용 가능한 노인 전문 병원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어 가능한 병원은 매우 드문 편이며 진료 예약 및 보험 처리 과정이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의료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어르신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애틀랜타에는 약 12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 중이며 특히 둘루스, 스와니, 존스크릭 등의 한인 상권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인 교회, 한인 병원, 마트, 식당이 꾸준히 증가 중이며 교민 사회가 비교적 단단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도 한인의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전문 노인 케어센터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치안과 교통. 애틀랜타 도심은 지역에 따라 범죄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특히 서부와 남부 애틀랜타 일부 지역은 치안 불안 요소가 있어 은퇴 생활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북부 교외 지역 스와니, 둘루스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합니다. 차량 없이는 생활이 불편하며 대중교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운전이 가능하거나 가족의 도움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애틀랜타는 생활비와 날씨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들께 적합한 도시입니다. 다만 치안과 교통은 반드시 지역별로 신중히 확인해야 하고 영어 의료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도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라스,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주거비, 신흥 한인타운 주목. 기후. 달라스는 전형적인 덥고 건조한 남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엔 35도 이상 폭염, 겨울엔 영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으며 맑은 날이 많습니다. 장점은 관절 통증, 천식, 우울증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날씨이며 단점은 여름의 극심한 더위와 간혹 찾아오는 우박, 토네이도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겨울이 짧고 따뜻해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합니다. 생활비. 달라스는 미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생활비 대비 만족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기준 월 2,200에서 2,500불, 렌트비는 원베드룸 평균 1,200에서 1,500불 수준입니다. 식료품 유틸리티 비용도 전국 평균보다 10에서 15% 저렴합니다. 특히 고정 수입 은퇴자에겐 매우 효율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주의 세금 제도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입니다. 병원 및 의료 접근성.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는 UT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 베일러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 등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 지원은 아직 미비하지만 한인병원과 약국이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넓은 지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교외에서도 응급 상황 대응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수용병원도 많아 고령층에 유리한 의료 환경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텍사스 전역의 한인 인구는 약 30만 명, 그중 약 10만 명 이상이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캐롤튼, 플레이노, 리처드슨 등 북부 교외 지역에는 한인교회, 마트, 노인센터, 한방병원, 요양시설까지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노 지역은 한인 고령층 커뮤니티가 형성 중이며 타지에서 이주해온 노인분들도 적응이 빠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치안과 교통. 달라스 시내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만 북부 교외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남부 지역은 홈리스, 약물 범죄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중교통은 다트가 있으나 이용 범위가 좁고 일상생활은 차량이 필수입니다. 운전이 가능하거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추천되는 도시입니다. 뉴욕 문화의 중심, 가족과 가까운 도시지만 생활비는 최대치. 기후. 뉴욕은 사계절이 뚜렷한 전형적인 북동부 기후입니다.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춥고 눈이 자주 내립니다. 겨울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며 눈과 결빙으로 인한 낙상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보행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다소 불편한 기후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감 있는 풍경과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겐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생활비. 2024년 기준 뉴욕은 미국 내 생활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1인 기준 월 평균 생활비는 3,500에서 4,200불. 맨해튼은 물론 브루클린, 퀸즈 지역도 렌트비가 매우 높아 1베드룸 렌트는 2,300에서 3,000불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식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모든 면에서 평균보다 2에서 50% 이상 비쌉니다. 은퇴자들이 소득 대비 가장 부담을 느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병원 및 의료 접근성. 마운트 시나이, 뉴욕대 랑곤, 콜롬비아 프레즈비테리언 등 세계적 병원이 밀집해 있으며 한국어 가능한 의사나 통역병원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민자 도시인 만큼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 언어 장벽이 큰 문제 없이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약 대기가 길고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메디케어 수용은 잘 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의 NYC 헬스 허스피탈 시스템도 잘 작동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뉴욕시와 그 인근 플러싱, 포트리, 베이사이드 등에는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습니다. 한인 병원, 약국, 요양보호시설, 노인회관, 문화센터 등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돼 있으며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도 정기 운영 중입니다. 정서적으로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가족과 동거하거나 가까이 거주하는 경우 돌봄과 정서적 안정감이 가장 높은 도시로 손꼽힙니다. 치안과 교통. 뉴욕은 지역에 따라 치안 격차가 크지만 퀸즈, 플러싱, 브루클린 일부 지역은 한인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비교적 안전한 구역입니다. 다만 홈리스 문제와 소규모 강력 범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중교통은 미국 내 최고 수준으로 지하철, 버스, 셔틀 등으로 차 없이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할인 제도도 잘 운영되어 있고 운전이 어려운 분들께 적합합니다. 뉴욕은 생활비 부담이 크지만 가족과 가까이 있고 싶거나 문화의료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최적의 도시입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한인 지원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해결된다면 안정된 노년 생활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도시가 당신의 건강과 생활, 정서에 맞느냐는 점입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안심되신다면 시애틀이나 뉴욕이 더 나을 수 있고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애틀랜타나 달라스가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이 중요하시다면 생활비가 높더라도 뉴욕이 답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고 언어가 불편하신 분에겐 한인 밀집도가 높은 LA가 심리적으로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정서적 연결감을 기준으로 각 도시의 정보를 대입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